안녕하세요. 최근 회사에서 잘린 광순의 복덕방 네. 발행인 네. 읽어줬습니다. 아. 발행인 이광수라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엊그저께 그 홍사원의 경제쇼에 출연을 봤습니다. 했습니다. 아, 보셨어요? 왜 저기 3분기인가 집 보러 다니기 좋을 때라고. 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로 봤을 때 네. 0을 통과하는 지점을 저는 4분기 정도로 보고 있어요. 0을 통과하고요. 네. 그리고 0을 통과하는데 보통 0을 지금 계속 마이너스에 있으니까 네. 통과하는 지점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3분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네. 만약에 3분기 정도에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집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쵸. 예, 근데 이 전망은 사실 작년에 23년 전망서를 낼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판단이 거의 비슷합니다. 연내 계속 조정될 것이고 네. 하락 구간이고 근데 연말 끝자락이나 요 정도쯤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주로 이제 금리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홍사훈 기자님이 방송 끝나고 네.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달리 이야기하신다. 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네. 그 표현만 듣고 그래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모습들, 뭐 네. 꿈틀대는 데이터들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물론 꿈틀대지만 아직 그 기준선에는 못 미치는 것들도 있고 네. 지금 대부분 이런 수준인데 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변화가 확실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냐. 그러니까 뭐냐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네. 그리고 가격이 회복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이 지속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속 가능하냐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네. 지금의 변동 원인을 찾아야죠. 네.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이 지속 가능하냐 물어봐야죠. 네. 근데 왜 지금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빠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그러면 집값이 빠지니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집값이 다시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네. 네. 빠진 것을 상쇄시키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짜리가 7억이 빠져서 네. 수요가 들어온 거거든요. 네, 네. 근데 7억이 다시 9억이 되면 수요는 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요의 특성이에요. 이게. 네, 네. 왜냐하면 지금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네. 투자 상품에서 네. 수요 상품, 네. 사용 상품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는 증가하지만 네. 가격이 다시 회복하면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근본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봐온, 예를 들어서 2019년, 2020년, 21년도에 봐온 시장처럼 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사용하는 수요가 아니라 네.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돼요. 네. 투자 수요만이 예. 가격을 올리면서 사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투자 수요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성이 없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투자 수요가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네.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어. 그러면은 일단은 뭐 투자 수요가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이제 플러스로 반등하는 그런 시점을 뭐 가늠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제가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시점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려요. 네, 네. 시점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네. 유연하게 대응이 안 되거든요. 아. 그리고 그걸 맞추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면 아, 특별히요? 예, 예.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아, 어쨌든 예, 예. 어떤 어림된 기간은 맞아요. 있어요. 예, 예. 그건 있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교수님도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특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건 예측하는 부분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어쨌든 예, 예, 이해가 예,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게 20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투자 많이 수요가 남아있군요. 들어오는 시점. 아, 근거가 있어요. 네. 투자 수요가 들어오려면 예.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세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아야 돼요. 네. 예. 그래야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2025년부터 전세 가격이 하방 경직성을 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네. 투자 수요가 이제는 쉽게 말해서 간을 보게 시작하겠죠. 그 시점부터. 그래서 제가 2025년을 어림잡아 오늘 사실 처음 말씀드린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점을 제가 예측하고는 있긴 해요. 만약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고 네. 시중금리가 지금 많이 떨어져 주고 있으니까 네. 이것 때문에 월세 선호 현상이 좀 줄어들면 네. 전세 가격이 먼저 플러스로 반등하고 네. 이어서 매매 가격 상승률도 플러스로 반등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혹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예. 그 질문을 제가 네. 어떤 데서도 받지 못해요. 예. 그런 어떤 심도 있는 질문을. 아, 말씀. 근데 저는 그런 답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두 가지를 질문하셨어요. 예, 첫 예. 번째는 뭐냐면, 예. 자, 전세 가격 하락률이 줄고 있다. 네네. 그러면 사실 전세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오를 이런 수도 얘기를 있다는 하잖아요. 거죠. 예. 전세 가격은요, 월별이나 주간은 의미가 없어요. 네. 2년 전보다 어떻게 됐냐가 중요합니다. 2년 전과 그쵸. 비교한다. 네. 거래 가격은 네. 월별이나 이런 것들이 거래되면서 변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예, 근데 예. 전세 가격은 네. 그 변하는 가격의 신규 수요자를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네. 2년 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냐가 중요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갱신하거나 그 신규로 그렇죠. 잡을 때 왜냐하면 기존에 전세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하락률이 떨어지면서 반동하고 있지만 예. 중요한 건 과거에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오르더라도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전세가 가장 비쌌을 때가 네. 2022년이에요. 절대 가격이. 그렇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 높은 가격에서 지금 하면 이 격차가 점점 더 지금 사실은 커지고 있어요. 네. 이게 그렇죠. 높았기 예, 그거는 때문에. 사실이죠. 예. 예. 실제로 거래 가격만 보면 예. 지수로만 말고요. 예. 거래 가격 보면 2022년 중에 네. 전세 계약이 100건이 거래됐다면 네. 평균적으로 서울을 보면 네. 주요 아파트를 보면 80% 이상이 지금 가격보다 높게 거래가 됐어요. 네. 그건 2024년도에 이 가격이 만약 유지된다면 네. 계속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격차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월별로 이렇게 반등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그 전에도 전에 이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네. 이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네네. 월세와 전세를 대체제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네. 예. 근데 전 대체 네. 탄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 내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 가격이 비싸지면 전세로 옮기고 네. 전세 가격이 비싸지면 월세로 이동하는 율이 높아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네, 예. 조건이 나오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게 이렇게 교체하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 네. 네. 오히려 어떤 수요가 더 많냐면 네. 집을 살려고 그랬다가 전세 사는 그런 네, 네, 그런 수요가 네. 훨씬 많지 네. 월세와 전세가 막 이렇게 스윗하면서 네. 예를 들어서 이 서로 쉽게 말해서 가격의 교차 탄력성이 크지 않아요. 네네. 그런 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월세가 오른다고 그래서 전세가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거나 네. 전세 가격이 확 떨어진다고 그래서 네. 전세 수요가 확 증가하거나 조금 길게 보면 그런 현상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저희 분석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이런 건 있어요. 저희가 이건 길게 봐서 얘기 드리는 거지 최근 2년간 네. 금리가 급등할 때는 네. 약간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최근에 코로나 때의 저금리와 유동성의 확대 기간은 이례적인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자꾸 그거를 뭐랄까 확대 해석하고 그런 시장이 계속 온다고 얘기하는 건 전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질문에 답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사실은 최근에 1인 가구가 네. 갑자기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고령화죠. 1인 가구의 증가는 네. 미혼 1인 가구가 아닙니다. 네. 고령화입니다. 그러면 예. 고령 세대는 네. 자가 보유율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은 이미 전월세를 살지 않아요. 네네. 그런데 전월세를 살지 않는 임차인들이 아닌데 네. 왜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줍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어떤 인구의 변화라든가 가구수의 변화 중에서 중요한 건 네.
지속적인 변화는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변화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경제를 보실 예. 때. 근데 최근에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네. 최근 코로나를 포함해서 네. 3, 4년간 네. 1인 가구가 급증합니다. 네. 그걸 보면서 사실 문재인 정부도 네. 1인 가구 증가 때문에 집값 올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네. 가구 수 증가와 그리고 집값과 같이 그려보잖아요. 네. 그러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네. 왜 그럴까요? 수요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이 오르면요. 네. 가구가 분화하면서 네. 청약하려고. 네. 그러면서 가구 분화가 빨라져요. 최근에 보면 가격이 다시 떨어지니까 가구 증가 속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1인 가구가 예. 진짜 1인 가구가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아들 딸하고 살다가 네. 집값이 오르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아들 딸이요 분가해요. 청약 통장하고 청약 점수 받으려고 그리고 네. 청약하려고. 아, 네네. 그래서 저희가 1인 가구를 통해서 시장을 예측하기가 물론 있습니다. 변화가 네,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사실 1인 가구나 가구 수의 증감에 통계자를 쓰지 않아요. 네. 거기엔 그런 왜곡된 수치들이 들어와요. 네. 따로 안 사는데 주소가 분리돼 있어요. 그건 사실 진짜 1인 가구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월세나 전세 수요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일단 그 데이터는 제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여기 네. 굉장히 일단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하나만 무슨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금리에 대해서 저희가 논란이 많은데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경제 주체들은 금리를 대하는 태도가 네. 저는 과거와 현재라고 봐요. 네. 전망으로 액션을 안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금리가 그동안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높은 수준입니다. 네, 과거 대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네. 갑자기 행동을 바꾸냐?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겪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 내려줘도 나중에 오르면 어떡하지? 아,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건 대출에서 명확히 느껴져요. 네. 지금 고정대출이 많아요. 고정금리 대출은. 네. 그건 뭐냐면 그런 두려움을 반영한 거예요. 네. 지금 시장금리가 떨어져도 네. 나중에 더 오를 것 같은데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금리를 감당하면서 고정금리 대출을 더 많이 일으키거든요. 네.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금리가 떨어질 때 예. 사람들은 어떤 적응적 기대를 하게 됩니까? 더 떨어지겠죠. 심지어 0에 가까웠는데도 네. 더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 오히려 변동금리 대출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합리적 기대를 해야 되는데 경제의 대부분 주체들은 적응적 기대를 해요.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면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변동금리를 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금리가 떨어져도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네. 절대 대출 받아서 전세를 안 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이게 장기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네. 적응이 다시 바뀌어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고요. 정말 좋고요. 너무 좋고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커가면서 네. 동료로부터 배운다. 주변으로부터 크신 거 아니에요? 아직도 커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부럽다. 키도 크신데 더 아니, 커야 돼. 아니요. 미분양 주택을 또 말씀드리면 네. 지금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는 이유가 극명하거든요. 네. 뭐냐면 분양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예. 예정된 분양이 한 25만에서 한 30만 그 사이였거든요. 네. 지금 1분기에 분양을 그 중에서 10%, 15%밖에 하지 않았어요. 네, 네. 미분양이 증가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갖고 있는 땅에 분양 안 해서 미분양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생긴 네, 네. 거잖아요. 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초기 분양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분양이 안 돼요. 예, 예. 전국적으로 초기 분양률이 70%대에서 지금 50%대로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분양하는 수가 주니까 예. 그러니까 초기 분양률이 줄어드는 것처럼 예, 착시 예. 효과가 예, 나는 예, 거예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 미분양 나면 이제 재고주택 같은 경우에 건설사들이 할인 분양하면서 어쨌든 계속 주는데 예. 새로 분양을 안 하니까 애드되는 게 없으니까 쭌절컨 느껴지죠.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분양할 겁니다. 못 버텨요. 그래서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에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증가해요. 네. 그러면 미분양이 엄청 증가할 거예요. 왜? 그 중에서 50%가 미분양이에요, 지금. 아. 그러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미분양이 감소하거나 6만 가구 가기 쉽지 않다. 네. 그리고 지금 부동산 PF가 왜 문제냐고 하냐면 그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땅을 사놨는데 분양을 안 되고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젠가 분양해야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정부에서도 언론에서 가장 뭐 전문가들이나 뭐 건설사들한테 만든 협회 같은 데서 뭐라고 하냐면 분양가 계속 오른대요. 네. 그래서 빨리 분양받으래.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 이런 게 화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어? 네. 앞으로 분양 물량 많아져요. 네. 그러면 미분양 나면 건설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품이 안 팔리면 네. 분양가를 내려야죠. 그렇죠. 네. 앞으로 분양가 여러분 떨어져요. 네. 아니 안 그리고 지금 철근 가격, 시멘트 가격 네. 얘기하는데 네.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미. 22년이 정점이었죠. 근데 왜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르지 빨리 않습니다. 분양받으래요. 네. 이거는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미분양이 감소한다는 걸 너무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부분에 전제로 깔았겠죠. 네, 근데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다.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예. 있고 초기 분양률이 떨어졌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조적인 면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최근에 증가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네. 뭐냐면 새로운 아파트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 가격은 내릴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원가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변에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예. 차이가 나니까 네. 사실 내가 굳이 이걸 분양받을 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흥미롭게도 지금 왜 분양가가 올라간다고 하냐면 네. 이 분양가를 더 내릴 수 없어요. 네. 이미 땅도 그 가격에 사놨고 네.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분양가는 오히려 계속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이 주변의 가격이 예. 충분히 오르거나 네. 아니면 이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네. 이 미분양이 그러니까 분양하기 잘 되긴 힘들다. 네. 또 하나 뭐냐면 네. 흥미로운 건 네. 지금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이 잘 되는 거를 시장이 어려울 때 했어요. 네. 남은 거는 뭐냐면 나쁜 겁니다. 나쁜 것만 남았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분양벌을 보실 때 이제 가격과 위치가 메리트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네. 그래서 주변의 집값이 폭등하지 않는 한. 네. 그 미분양은요, 그래서 분양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부동산 PF 문제인 거예요. 네. 이상한 데 땅 사놓고 네. 거기를 분양하는데 심지어 높아 가격이. 어떻게 그걸 분양받습니까? 네. 그리고 이 분양시장은 물론 지금 그래서 정부가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네. 투자나 투기 세력을 여기서 투입시킨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투자나 투기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분양권을 중간에 예. 팔아서 나 엑시트하지. 끝까지 들어갈 생각은 없어요. 예, 근데 이게 누적되면서 더 문제를 심각하게 할 거고요.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 법 중에서 실거주 요건의 법을 안 풀어줬어요. 네. 그래서 이 투자 수요나 투기 수요가 계속 들어올 수 없어요. 예. 물론 뭐 총선이 뭐 다르게 예.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좀 다른 의견인데 올해 오히려 연말에는 제가 이제 미분양의 최대수를 11만 가구를 보고 있는데 예측하고 있는데 예. 올해 연말에는 11만 가구까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특히 분양 시장은 가격과 위치가 중요한데 그럼요. 이제는 좀 쭉정이만 남았다. 네. 아, 네. 그래서 부동산 PF가 문제인 거예요.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거의 막 50조, 60조가 들어오는데 네.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분양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정말 좋은 자리였고요. 네. 이렇게 저도 대담을 좀 추구하는데 네. 실제 대담이 막 이렇게 원활하게 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또 독자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있으니까 네. 초대했으면 그분 말씀을 듣자 약간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근데 여러분들 쉽지 아실 게 뭐냐면 진행자분이 네. 혹시나 진행자분이 계속 정해진 질문을 하고 답변하면 여러분들 맨날 똑같은 답변만 듣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대화하면서 새로운 얘기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뭐 챌린징도 있고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적어와서 나중에 또 분석하기도 하고 이런 예. 게 필요한 거지. 예. 정해진 답변 다 Q&A 저희 오늘 그게 없었잖아요. 네. Q&A 하고 뭐 방송 가서 나고 이거면 저도 발전이 없고 여러분들도 맨날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확증 편향이 생깁니다. 네. 확증 편향이 생기니까 잘못된 의사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았으면 좋겠다. 아. 그게 특히 경제에서요. 예. 정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제는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서로 악유하고 충돌하는 지점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냥 정보의 전달자만 있어요. 아.
그게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 안타까운 거. 유튜브도 다 그런 식이에요. 예. 좋은 말씀이시고. 이 요즘 시장 어떻게 됐어요? 아, 미국 시장 얼마나 올랐습니다. 뭐 테슬라 얼마 올랐습니다. 이게 여러분 때 중요한 겁니까? 맞아요. 테슬라를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서로 나와서 예. 논쟁을 하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진행자가 같이 참여해서 토론을 해야죠. 네네. 경제가 훨씬 더 필요한데.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아쉬워. 네. 저는 그걸 추구하고 있고요. 그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도 정말 많은 방송이나 채널에 출연을 하지만 네. 그런 뭔가 크리티컬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솔직히 거의 없죠. 뻔한 질문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추구하는 게 대담이고 뭐 저도 이제 스터디를 항상 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한번 충돌이 있다면 또 충돌점을 찾고 거기서 또 어떤 식으로 결론을 더 도출하는 게 맞는지를 또 생각해보고 저도 역시 혹여나 이쪽 데이터만 보고 저 스스로 확증 편향이 되어 있다면 또 다시 가운데로 와야 되는데 가운데로 올 수 있게 또 도와주는 자리가 된 것 같고. 네. 너무 좋습니다. 정말 교수님 뵈도 너무 너무 좋고 네. 자주 불러주세요. 다음에 더 싸워보겠습니다. 자주 하지. 다음에는 진짜 말 그대로. 네. 예, 진짜 한번 그런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집이 온다 책 우리 이광수 위원님의 생각을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광순의 복덕방 매월 2번 무료로 리포트를 발송해 드리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여러분 신청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이미 신청 들어갔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